네, 안녕하십니까. 따따봉 부동산의 이재봉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바라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알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적어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감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랜 경험 동안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도 해보고 손해도 보고 실질적으로 이익도 보니까 요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정답을 좀 찾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은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는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제한적이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다 그러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투자를 할 건데, 자,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 자체는 누군가 하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사람일 수 있고요. 부동산 활동은 결국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수요의 직접적인 대상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량도 결국엔 사람이 만들어내는 재화이다 보니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게 되면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수요량과 공급량을 서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왜곡이 되면 어떤 게 변화가 오느냐? 가격이라는 거에 변화를 받게 되실 거예요.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A라는 곳과 B라는 곳에 지하철을 이용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어느 날 내 집 앞에 지하철에 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새로운 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동의 증가량, 수요층의 증가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량의 법칙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수, 결국엔 수요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요층을 받아줄 수 있는 매물의 수가 결국엔 공급량일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앞에 지하철이 생기는데, 이 지하철이 생기는 곳에 역세권이 만들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정보를 접한 다음에 여기에 공급량과 수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재화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와 성공의 갈림돌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객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개짜리의 오피스텔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 10개짜리의 오피스텔의 공급량은 적기 때문에 수요층이 더 많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안정된 월세 수입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건설사는 이걸 역으로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객에 대한 수요층이 더 많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공급량을 100개를 늘리게 되는 순간 공급량이 더 많아지고 수요량은 적어집니다. 아무리 지하철 역사를 잘 만든다고 해도 처음에 준비된 숫자 외에 폭발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주거 단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법령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0개짜리에 있던 공급량은 구축으로 변하게 되고 신축으로 옮겨 타는 수요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양의 가치를 신축으로 옮겨 타는 수요량이 집중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원리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재화를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재화는 정확한 절묘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충분히 분석할 수 있고, 이 역을 통해서 공급량과 수요량을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신다면 그 재화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화를 선택할 수 있는 분석력이 좀 떨어진다면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뭐냐? 그 공급량과 수요량을 받치고 있는 토지라는 재화입니다. 이 토지라는 재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양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위치에 변화를 줄 수도 없어요. 역이 생겼다면 역 앞에 있는 이 토지의 양은 절대량입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절대량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 얘를 선택하는 재화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들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이동수단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이동수단이 만들어진다는 카더라에는 요의주시를 하셨다가 막상 착공이 들어가거나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을 때 이때 들어가시면 이런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지하철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출입구가 날 것이냐를 예측해 본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 10분 중에 8분 정도는 누구나 단순하게 다 맞힌다는 거죠. 왜?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하철이 만들어지면 지하철 역사로 오는 구간은 분명히 도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기존에 마을이 있거나 업무지가 있을 때 그쪽으로 몰리는데 그쪽 방향으로 출입구를 내주더라는 거죠. 이건 불변입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겠구나, 지하철이 가는데 위쪽에 나겠구나, 아래쪽에 나겠구나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급량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공급량은 이 땅의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급량을 포화시킬 수 있는 수요층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재화를 넣을 수 있는 여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급량을 채울 수 있는 수요층, 그걸 바로 우리는 일자리라고 부릅니다. 이동의 수단이 확정됐고 그 안에 일자리의 수요층이 채워진다면 이 절대적인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이 안에 많은 동들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입주민을 위한다면 상가는 이 중앙부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상가는 대부분 출입구 입구 쪽으로 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는 공급량에 대한 수요층은 한계점에 부담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수요층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코너 자리 또는 아파트 주 출입구 입 쪽으로 상가를 배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타이밍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 얘기를 듣고 타당성을 대한 평가를 받은 지하철 역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주변에 대기업 산단도 들어온답니다. 출입구가 이쪽으로 날 것 같아요. 지하철역은 여기 생기지만 출입구는 이쪽에 난다. 기업 산단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쪽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양을 늘릴 수 없는 토지라는 재화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적정한 타이밍이 언제느냐.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나오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나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나오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타이밍을 볼 때 소문일 때가 가장 에너지가 높은 구간입니다. 이때를 요의주시해라. 두 번째는 주시하는 과정 속에 내 자금력과 행동력을 플러스해서 물건을 찜해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결정을 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사당 타정이나 예비 타당이 통과됐을 때까지. 그때 바로 진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이걸 눈으로 다 본 다음에 물건을 알아보시면 한 발 늦게 되고 나는 항상 지나간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거리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위치가 선정이 됐는데 내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치의 앞쪽이 아닌 점점 뒤쪽으로 가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건 왜 중요하느냐? 개발은 앞쪽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돈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1억에 맞는 물건을 찾다 보니 어떻게 돼요? 뒤로 가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건 결과론적으로는 투자 기간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는 빨리 수익을 만들고 가장 높은 가치로 올라갈 수 있는 앞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금액이 아니고 위치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많은 돈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조그만 밖에 못 가져간다. 작은 양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앞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가 돈에 맞추기 위해서 뒤로 간다 그러면 기간이 상응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한 기초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시리즈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기법,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이런 노하우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